요즘 사람들은 툭 하면 병원에 간다. 근데 병원에 가면 뭐하나? 몸속 염증 관리를 안 하면 다 소용없다. 뇌경색, 심근경색, 기관지, 천식. 이 병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만성염증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이다. 입안이나 장처럼 몸이 특정 부위에 생긴 염증은 혈관을 타고 흘러간다. 그리고 온몸에 병을 만든다. 알아차릴 만한 증상이나 통증 없이 우리 몸에 서서히 질병을 키우는 것이다. 현 세대의 대표 질병인 암을 보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 만성염증은 이런 암의 발생과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만성염증은 세포 분열의 실수 증가를 유발하고 면역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매일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고 사라지는 수많은 암세포가 만성염증 때문에 더욱 많이 발생하고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가 중요하다. 잔병 치레에 시달리며 오래 사는 것과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중에 택하라고 하면 누구나 후자를 고를 것이다. 늙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만성염증 수치가 낮다고 한다. 몸속 만성염증이 적을수록 병에 걸리지 않고 늙지 않는다는 말이다. 최근 의학계와 건강 프로그램에서 만성염증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만성염증이 당신의 무병장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성염증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에 답이 있다. 값 비싼 약이나 치료가 아닌 식습관과 일상생활 개선으로 누구나 몸속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다. 매일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를 피하라는 빤한 이야기가 아니다. 반갑습니다. 허박사입니다.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구구절절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골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돈 안 들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만성염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골치 아프게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병이 진행되고 만성염증으로 심하게 손상된 부위는 원상태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만성염증은 노화를 촉진하거나 여러 병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평상시 이유 없이 몸이 붓고 아프고 피곤한 것도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알아차리기도 전에 급성염증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만성염증으로 변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약한 만성염증으로 자리 잡아서 오래 지속하기도 합니다. 혹시 눈에 띄는 불쾌한 증상이 없으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만성염증의 정체는 아주 고약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생기고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골치 아픈 일입니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니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자각 증상 없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게다가 무서운 사실은 앞서 말했듯이 만성염증으로 심각하게 망가진 신체 부위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몸속에 만성염증이라는 연기를 품고 있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은 경향을 보입니다. 일본의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의학부와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가 시행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85에서 99세, 100세에서 104세, 105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일찍 사망했습니다. 이제부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만성염증 자가 진단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푹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2번. 가끔 배가 아프다. 3번. 피부 트러블이 있다. 4번. 쉽게 기분이 가라앉는다. 5번. 변비나 설사가 잦다. 6번. 쉽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7번. 단 것을 좋아하고 간식을 꼭 먹는다. 8번. 혈당치가 기준 범위보다 높은 편이다. 9번.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 범위보다 높은 편이다. 10번.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중 5개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이미 만성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염증이 이미 있다면 왜 위험할까요? 혈관 노화를 비롯해 암, 우울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당뇨병,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이 이 시대에 증가하는 병은 대부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맥경화를 혈관벽에 염증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염증이 동맥경화의 원인이며 정체인 겁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노화와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에는 끊임없이 혈액이 흘러가는데 흐르는 혈액의 기세가 너무 강하거나 또는 여분의 당이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넘치면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습니다. 더구나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내피세포가 상처를 입고 장애가 반복해서 발생하며 혈관벽에 계속 연기가 납니다. 이때 어떤 자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출혈을 막기 위해 혈액 속 혈소판이 모여 혈전이라는 핏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혈전이 커져서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리거나 혈류를 타고 다른 곳으로 운반되다가 동맥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히는 부위가 심장의 혈관이라면 심근경색증을, 뇌혈관이라면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혈관 내피의 사소한 상처에서 생긴 염증은 통증도 이물감도 없이 계속 존재하다가 결국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과 같이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을 유발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맥경화를 만성염증 질환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진단법과 의약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할 수 없는 염증은 차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염증은 피해야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면 실제 연령보다 훨씬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모든 이가 알아둬야 할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염증을 막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EPA와 DHA입니다. EPA와 DHA는 등 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널리 판매 중입니다. 특히 EPA는 혈관에 좋은 성분, DHA는 뇌에 좋은 성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본에서도山間部 지역과 해안부 지역을 비교했더니 생선을 많이 먹는 해안부 지역에는 혈중 EPA 농도가 높고 동맥경화로 인한 병에 걸린 사람이 적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는데요. 오메가6의 일종인 리놀산은 몸속에서 아라키돈산으로 변환됩니다. 이 아라키돈산을 과다 섭취하면 염증이 촉진됩니다. 간단히만 정리해 먹어야 할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EPA나 DHA가 되어 염증을 억제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을 과다 섭취하면 염증이 촉진됩니다. 한마디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6 지방산을 되도록 피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기름의 섭취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EPA나 DHA가 풍부한 생선을 먹는다. 물론 육류도 중요한 단백질이다. 점심으로 고기를 먹었으면 저녁에는 생선을 먹는 식으로 고기와 생선을 번갈아 가며 먹으면 좋을 것이다. 방법 2. 체내에서 EPA, DHA로 변환되는 리놀렌산을 많이 함유한 아마씨유나 들기름을 섭취한다. 방법 3. 생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EPA, DHA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 단,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영양을 보충하는 제품입니다. 생선과 같은 음식에서 EPA와 DHA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선을 어떻게 조리해야 더 효과를 높여 EPA, DHA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그릴로 구우면 양질의 기름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릴보다는 포일에 싸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좋습니다. 생선 기름은 쉽게 산화되고 열을 가하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생선에 함유된 소중한 EPA, DHA를 가능한 한 많이 먹고 싶다면 일단 신선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기름을 보존하면서 조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릴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서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겠지만 중요한 기름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한편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그릴처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녹아 나온 기름을 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포일에 싸서 굽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포일로 생선을 싸서 구우면 기름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구우면 풍미도 좋고 EPA나 DHA가 산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찜이나 국물 요리,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다 먹는 것도 좋습니다. 조릴 때는 평소보다 약간 조림장을 싱겁게 해서 염분과 당분을 줄이고 국물까지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림장에 녹아난 EPA와 DHA를 전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조리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EPA, DHA가 80%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0%는 녹아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름에 튀기면 재료에 함유된 양질의 기름 중에 절반이 튀김 기름으로 빠져나가므로 건강한 식생활에 적합한 메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회로 먹으면 질릴 수도 있으니 카르파치오나 마리네이드로 만들어 먹거나 그린 샐러드에 토핑으로 놓거나 간장과 참기름을 섞은 소스나 된장으로 버무려서 먹는 등 살짝 조리법을 바꾸면 다양한 메뉴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매일 밥상에 생선 반찬을 올리고 싶어도 매일 생선을 사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좀 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생선을 먹고 싶을 때는 통조림이나 레토르트 식품을 이용해 봅시다. 그 중에서도 적당한 가격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시판되는 것이 참치 가공품입니다. 슈퍼마켓의 통조림 코너에 가면 여러 종류의 참치 통조림이 있습니다. 식염무첨가 제품도 혈압이 신경 쓰이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양질의 기름 섭취라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참치 가공품은 주로 기름을 넣고 물에 조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기름 없이 물에 조린 제품도 나왔습니다. 양질의 기름을 섭취하고 싶다면 기름 없이 물에 조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기름을 넣고 물에 조린 제품에서 쓰는 기름에는 카놀라유나 콩기름 등 리놀산이 많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기름을 섭취하고 싶어서 참치를 먹었는데 오메가6 지방산의 기름을 잔뜩 먹으면 참치를 먹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 등 다른 생선 통조림을 고를 때도 기름 없이 물에 조린 제품을 선택해 봅시다. 물에 조린 참치 통조림은 맛이 너무 담백하고 퍽퍽해서 싫다면 최근에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올리브유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9 지방산의 기름을 사용한 제품도 있으므로 원재료를 꼼꼼히 확인해 골라야 합니다. 그 밖에도 각진 큐브형이나 잘게 부수어진 플레이크 형태의 참치 가공품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손수 만든 주스에 아마씨유 작은 술을 넣습니다. 당근, 사과와 레몬을 주스기에 넣어 주스를 만들고 컵에 따른 뒤 아마씨유를 첨가해서 마시는 것이 매일 아침 식단입니다. 매일 생선을 먹기 힘든 사람도 작은 술에 오메가3 지방산을 요리에 첨가할 수는 있을 것이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오메가9 지방산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첨가해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염증에 효과가 좋은 채소 섭취법 소개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일찍 느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장내 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채소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채소에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종종 산화는 몸에 녹이 쓰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들이마신 숨의 2%는 산화력이 강한 활성산소로 전환됩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몸에는 원래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힘인 항산화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활성산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그 물질을 전부 처리하지 못해 몸 여기저기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특히 항산화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하하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산화 스트레스가 쉽게 발생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부싯돌을 탁탁 부딪혀 불꽃을 내듯이 염증이 생깁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 곳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항산화력을 높여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염증의 발생 원인 하나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식사를 할 때 항산화 작용이 강한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자외선 같은 위험 요소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의 항산화력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비타민 C, 견과류나 올리브유 등에 함유된 비타민 E도 항산화력이 높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을 적극 섭취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시다. 그렇다면 채소에 함유된 피토케미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피토케미컬은 가열하고 조리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에 따라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편이 좋은 식품과 가열하는 편이 더 좋은 식품이 있는데요. 생으로 먹으면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 세포막이나 세포에 들어있는 채 그대로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채소보다는 데친 채소가 좋습니다. 책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건강에 대해선 체질마다 다 다르니깐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